아니 얼마 전에도 그 홍성담 작가는 그야말로 뭐 민중 미술의 뭐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민중 미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말 그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한번 같이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분 작품 보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죠. 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출산하는 이게 정상적인 인성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네. 너무 끔찍하죠. 예, 과거에 이제 저런 그림으로도 논란이 됐었죠. 네. 저게 보면 말입니다. 정말 저게 굉장히 태행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선글라스 낀 사람이 있지 않아요? 네. 저 누구로 연상됩니까? 저는 그 부친으로 연상되거든요. 네. 정말 아주 폐륜적인 정말 그림이라고 그림으로 보는데 저거를 그렸던 사람이 또 한 번은 또 저 최근 얼마 전에는 그 그림 그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연상되는 사람과 네. 하듯이. 네. 그래서 저게 지금 동의보감이 아니라 동학보감 네. 뭐였죠? 동학의국. 동학의국. 네.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것도 보면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봉산구에 있는 거죠. 네. 문화회관에 전시됐다가 지금 저거 구청장이 저걸 막았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제 저희 시청자들의 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홍성담이라는 사람은 올해 70세 된 사람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났고요. 목포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조선대 회학과를 나왔습니다. 민족미술협의회 선전조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민미협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예. 1989년에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초대형 걸개 그림의 연작을 만들기도 했고 그걸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이 평양에 전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란 끝에 이제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이적 표현물 제작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담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부터는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홍성담 씨 그림을 볼 때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영민 대표는 깜짝 놀라고 저거 볼 때마다 네. 힘들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저런 그림을 내 눈에 담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가령 이제 저쪽에서는 그 민미협이나 민중미술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거야. 정치를 풍자했을 뿐이야.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매우 사회 현실을 왜곡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야 국가 권력이면은 좌파 권력일 때는 왜 저항 안 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고 정치 풍자 너는 왜 김대중 문재인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재명은 풍자 안 하는 거야. 가령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국가 권력에 저항한다고 할 때 이 저항이 어떨 때는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이 저항이 어떨 때는 배타성 아주 강력한 배타성으로 또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적입니다. 네. 이 발언을 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이 탄압 마케팅이 좌파 문화계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1억이 든다 그러면 어떠한 제재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가 블랙리스트로 아니면 정치 편향을 이유로 탄압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미디어에서 거들어주기 시작하면 미디어 연대가 거들어주기 시작하면 1억도 안 들고 한 20억, 30억 원의 마케팅 효과가 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탁현민식 마케팅인데 예전에 김제동 씨가 콘서트를 어떻게 흥행을 시켰냐면 김제동 씨가 그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면 정치인들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탁현민 씨랑 김제동 씨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내빈 인사로 뭐 문재인 후보가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무대 뒤에 화면을 설치하고 그리고 중계 카메라로 객석을 비추도록 한 다음에 아이고 문재인 후보가 표를 직접 끊어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네요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계 카메라로
문재인 후보를 비추고 그게 이제 뒤에 배경에 나오니까 사실 내빈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공연 때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대관을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정치 행사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았다. 이걸로 나머지 투어를 다 매진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누구나 대관할 수 있는 곳에 대관 행정을 절차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문제적인 작품을 딱 올리고 나서 이게 보도자료가 먹힌다. 그러면 이제 공짜 마케팅 10억짜리입니다. 그게. 우리도 지금 이제 홍성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 됐든. 그럼 이제 이거는 뜨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승환 씨가 구미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구미에서는 계속 공연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본인은 계속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미에서는 마지막에는 이거 뭐 규정대로 뭐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고 이것만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도 뭐 그것도 못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취소를 받아내죠. 나는 탄압받았다. 공연이 취소됐다. 그렇게 취소가 돼야 나머지 투어가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압 코스프레라고 할까? 우리는 피압박 민족의 그 DNA가 여기도 흐르고 있군요. 그래서 탄압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프레임을 딱 씌우는 순간 손안대고 뭐 10억짜리 홍보 효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런 효과. 이야. 거기도 놀라운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군요. 야,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탄압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 이 진영에서부터 연락이 끊기기 시작하거든요. 우파에서는 정반대 현상.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좀 불편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은 탄압 코스프레를 시작하면 돈이 막 와서 쌓이는데 우리는 탄압 코스프레를 하면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전화를 안 받고 있던 계약도 해지하려고 그러고. 흥행 공식입니다. 누구나 서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 시설에 대관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적인 작품을 올린 다음에 보도 연대가 이루어지면 대박 납니다. 그렇죠. 나도 연말쯤에 그냥 대대적인 전향 선언 할까? 전향 선언을 해가지고 그 돌아온 탕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스프레로. 안 되겠다. 길게 얘기하면 또 우리 오해하실 분 생기겠다. 이쯤에서 아니 누군가가 저는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걸리면 사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를 왜 세금을 동원한 기관에서 전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자꾸 이걸 공공미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거를 그러니까 표를 내고 들어오는 뭐 표값을 내고 들어오는 혹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봉사문화회관처럼 이런 작품들을 주로 거는 것이 대개 이제 세금으로 지어진 곳,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데가 이제 전시료가 싸고 또 하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또 각종 이제 저 예술 지원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한 대로 누리면서 한 손으로는 각종 지원금을 챙긴다거나 혹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좌우가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면 좀 할 말이라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광주 문화회관에 그 리허설을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게 딱히 없었는데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전기를 내리겠다라는 문자가 오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팀원들과 좀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우리가 어떤 리허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제 공연이었고 제가 이제 지역에 가서 그 연설과 문화 공연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결국에 하나가 돼야 돼. 우린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제 화합의 메시지 그리고 그때 이제 축복하노라라는 그 CCM을 준비를 했는데 축복하다 쫓겨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다가 쫓겨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세상에 그래서 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쪽에도 이제 취재가 막 가니까 부담을 느끼셨는지 뒤늦게 사과하시고 대관료를 환불해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대관료를 지역의 보육시설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죠. 참.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시냐, 그다음에 그 문화 공연이냐, 아니면
선전선동이냐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특정 정파에 네. 딱 쏠림을 그냥 이건 그러네요. 초등학생을 갖다 앉혀놔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결론 부분에 가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상한 뭐 그런 압박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네. 꼭 말을 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예. 쟁하고 애뜰 날